여러분,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나는 전설이다 2가 드디어 감독을 찾았습니다. 윌 스미스와 마이클 B 조던이 주연을 맡았고 촬영 시작도 머지않았습니다. 이번 소식이 얼마나 핫한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몇 분 동안 아주 중요한 소식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영화 전문 매체 콜라이더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전설적인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의 속편 메가폰을 스티븐 케이플 주니어가 잡는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뜬소문 퍼뜨리는 인사이더들의 루머가 아닙니다. 매체의 기자가 직접 감독을 인터뷰해 얻어낸 오피셜이며 감독 본인이 이 사실과 함께 몇 가지 흥미로운 디테일까지 직접 털어놓았습니다. 스티븐 케이플 주니어라는 이름이 어딘가 낯익게 느껴지신다면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는 트랜스포머 관련 영상에서 심심치 않게 언급되곤 했는데요.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후속작으로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여러 번 밝혔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가 많은 이들에게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까이고 있는 첫 번째 편을 연출한 감독입니다. 그 첫 번째 편의 흥행 참패로 프랜차이즈 자체가 주춤했던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제작사 측의 참견이 끊이지 않았던 건데요. 스튜디오 임원들이 G.I. 조와의 크로스오버를 하루빨리 성사시키고 싶어 안달이 나는 바람에 억지로 그들을 스토리에 밀어 넣으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감독은 이를 썩 내켜 하지 않았고 한 인터뷰에서는 다른 프랜차이즈에 간섭 없이 자신만의 온전한 후속작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면 기꺼이 복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좀 더 창작의 자유가 주어졌다면 지금 트랜스포머 제작진이 마이클 베이에게 다시 돌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났죠. 한편 케이플 주니어의 대표작으로는 크리드 2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에서 주연 배우 마이클 B 조던과 인연을 맺었죠. 작품 자체가 엄청난 명작까지는 아닐지라도 로키4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요소도 잘 녹여냈고 스포츠 드라마로서의 볼거리도 쏠쏠했습니다. 감독으로서 스티븐 케이플의 역량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비록 첫 번째 영화를 연출했던 프랜시스 로렌스만큼 이름값이 높지는 않지만요. 참고로 원래는 로렌스 감독 본인이 직접 메가폰을 잡고 이 편을 연출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오랫동안 인사이더들 사이에서 기정사실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역할은 단순 자문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하차한 구체적인 이유는 조만간 밝혀지겠지만 현재 제작 중인 콘스탄티니의 연출에 집중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전설이다 2번째 편의 개봉은 아무래도 내년쯤이나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지금이야말로 오리지널 1편을 다시 정주행하기에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어쨌든 감독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진전입니다. 보통 감독 선임은 메인 스토리라인이 통과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플롯의 큰 틀은 이미 잡혀있고 지금은 세부 수정과 다듬기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니까요. 참고로 이번 2번째 편의 각본은 전작의 각본을 썼던 아키바 골즈먼이 다시 한번 맡았습니다. 이분은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는 베테랑 각본가입니다. 전작 나는 전설이다 1편을 비롯해 뷰티풀 마인드, 콘스탄틴 등이 모두 그의 손에서 탄생했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이끌어가는 힘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가야 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작품의 비주얼이 드라마가 아닌 게임 더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 큰 영감을 받을 것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캐스팅 논란 등 이런저런 잡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HBO 드라마 버전 역시 비주얼 자체는 지금 봐도 훌륭하긴 합니다. 아키바 골즈먼은 나는 전설이다 후속작 집필 계약을 맺자마자 이 게임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그는 너티독이 묘사한 완전히 자연에 뒤덮인 대도시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이번 속편에서 식물과 동물들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뉴욕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최초 공개된 티저 소식에 따르면 이번 이야기는 1편 결말로부터 무려 20년 혹은 그 이상이 흐른 뒤를 배경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오리지널 영화에서 자연으로 무성해진 황량한 뉴욕의 모습이 고작 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변화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시는 말 그대로 진짜 밀림처럼 변했을 텐데 제작진은 바로 이 장관을 스크린에 담아낼 계획입니다. 당연히 주인공 역에는 우리의 윌 스미스가 그대로 복귀합니다. 혹시 주인공이 왜 살아있는지 의아해하실 분들을 위해 덧붙이자면 제작사 측은 일찌감치 이번 속편이 전작의 감독판에 실린 알터너티브 엔딩, 즉 다른 결말을 기준으로 이어진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결말은 당시 디지털 다운로드 버전이나 블루레이 등에서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극장 개봉 버전이자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진 결말에서는 로버트 네빌이 안나와 그녀의 아들에게 백신을 넘겨주고 안전하게 숨긴 뒤 본인은 감염자들과 동기어진하며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했었죠. 원래 시나리오상 유일한 결말이었고 초기 편집본에도 실렸던 알터너티브 엔딩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네빌이 죽지 않습니다. 그는 실험 대상이었던 여성 감염자를 풀어주고 변종들의 우두머리인 알파 메일에게 돌려보낸 뒤 안나와 함께 도시를 유유히 떠납니다. 이 결말은 감염자들에게도 지성이 존재하며 나름의 사회적 교감이 싹트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인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무지성 괴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러한 전개야말로 영화를 원작 소설에 훨씬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참견하기 좋아하는 스튜디오 높은 분들이 딴지를 걸었습니다.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사전 시사회를 진행해 본 결과 해피엔딩이 너무 뻔하게 흘러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작품의 긴장감과 극적인 연출이 떨어지고 대놓고 속편을 예고하는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결말을 재촬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제는 바로 그 알터너티브 엔딩이 공식 세계관의 카논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존재조차 까맣게 몰랐던 대다수의 일반 관객들에게 이 설정을 어떻게 설명해낼지가 관건입니다. 시간대 자체가 대폭 점프하는 만큼 각본가들이 굳이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고 쿨하게 짚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모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리지널 결말을 담은 감독판을 극장에서 특별 재개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영화의 명성과 화제성을 고려하면 올드 팬들은 무조건 극장으로 달려갈 테고 강산이 2번이나 변한 만큼 이제는 자녀들 손을 잡고 극장 나들이를 갈지도 모르는 일이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윌 스미스의 출연이 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토론이 뜨겁습니다. 오스카 시상식에서의 그 악명 높은 뺨 때리기 사건 이후로 많은 제작사들이 그와 일하기를 꺼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전설이다 후속작의 경우 논란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다들 윌 스미스를 어떻게든 복귀시키려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윌 스미스의 파트너로는 마이클 B 조던이 합류하게 되는데 그는 올해 시너스로 오스카를 거머쥐며 배우로서 한층 더 묵직해진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가 인류 생존자 정착지에 등장하는 로버트 네빌의 아들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점프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 여겨졌죠. 하지만 최근 정보에 따르면 마이클 B 조던은 전혀 다른 캐릭터인 커네티컷의 새로운 생존자 커뮤니티 리더를 연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전체적인 플롯의 윤곽이 드러나는데 각본가 아키바 골즈먼은 여전히 리처드 매더슨의 원작 소설에서 주된 영감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작 작가가 후속 소설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더 이상 지구의 지배자가 아니라는 독특한 설정은 아직 스크린에 온전히 담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원작의 본질을 흐려놓은 극장판 결말 때문이었죠. 나는 전설이다는 단순한 뉴욕의 고독한 생존기가 아닙니다. 물론 생존 과정 자체도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지만 책의 진짜 진가는 원작의 제목을 완벽히 정당화하며 모든 판도를 뒤흔들어버리는 충격적인 결말에 숨겨져 있습니다. 로버트 네빌이 영웅적으로 산화하는 극장판 결말은 원작의 이 중요한 맥락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반면 이제 정사가 된 알터너티브 엔딩은 원작에 한 발짝 다가서기는 했지만 감염자들의 진화 수준이 원작 소설에 비하면 여전히 한참 모자랐습니다. 소설 속 감염자들은 멀쩡히 말을 하고 나름대로 완벽한 밤의 사회를 형성해 살아갔으며 심지어 네빌을 유혹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원작 속 네빌은 천재 바이러스 학자도 아니었고 술을 꽤나 즐기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죠. 현재 흘러나오는 루머와 뉴스를 토대로 유추해보면 이번 두 번째 편의 전개 방향은 영화 스테이크랜드와 무척 닮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감염자들은 진화하여 비록 원시적일지언정 자신들만의 명확한 규율과 도덕적 틀을 지닌 사회를 구축하게 됩니다. 인류는 완전히 소수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이 시점에서 바이러스를 굳이 치료해야 하는가라는 철학적 의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죠. 지구의 대다수 인구가 밤에 활동하는 새로운 종족인데 굳이 왜 그들이 과거로 돌아가려 하겠습니까? 물론 주요 무대는 여전히 뉴욕과 그 인근 지역입니다. 마이클 B 조던이 지도자로 활약할 커네티컷주는 뉴욕 중심지에서 차로 2시간 남짓한 거리입니다. 첫 번째 영화에서 안나와 아들이 향했던 안전지대는 버몬트주에 있었죠. 참고로 버몬트 역시 뉴욕에서 가까운 편이며 차로 약 6시간 정도 걸리는 위치입니다. 여기에 아키바 골즈먼이
더 라스트 오브 어스에 완전히 자연에 침식된 푸른 뉴욕 비주얼에 감탄했다는 인터뷰 발언까지 종합해보면 윤곽이 확실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후속편에서도 사건의 배경이 완전히 엉뚱한 지역으로 튀지는 않을 것이며 작가진은 이에 대해 충분한 개연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전작에서 네빌은 뉴욕이 바이러스 확산의 발원지이자 중심부이기 때문에 백신을 제대로 테스트하려면 이곳에 무조건 머물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버트와 안나가 무사히 버몬트에 도착했더라도 어떤 계기로 인해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경로상에 바로 커네티컷이 있으며 그곳에서 마이클 B 조던의 캐릭터와 조우의 여정을 함께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마이클 B 조던은 필모그래피상 악역을 거의 맡지 않는 배우이기도 하니까요. 그들이 왜 굳이 위험한 발원지로 되돌아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각본가의 몫으로 남겨두죠.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거대한 여정일 수도 있고 아주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찌되었든 나는 전설이다. 두 번째 편은 원작의 묵직한 주제의식을 고스란히 계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에야말로 소설 원작의 참된 엔딩을 고스란히 구현하여 로버트 네빌이 새로운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에게 자신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밤의 악몽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정교한 결말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개봉일은 지금 시점에서는 예측의 영역일 뿐입니다. 그래도 주요 제작진과 주연 배우들이 발표된 만큼 크랭크인은 머지않아 보입니다. 아키바 골즈먼이 이미 초안을 완성해 두었더라도 각본을 다듬고 스튜디오 검토 및 수정을 거치는데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며 그동안 감독은 촬영지를 물색하고 사전 제작 일정을 계획할 것입니다. 이후 스튜디오에서 최종 그린라이트를 켜면 본격적으로 배우들의 일정 조율에 들어가게 되죠.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내년 말쯤 크랭크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작 포스트 아포칼립스 블록버스터라는 포지셔닝에 걸맞게 후반 작업에만 최소 1년은 더 소요될 것입니다. 수준 높은 컴퓨터 그래픽 처리를 위해 시간이 꽤 필요할 테고 그와 동시에 대대적인 마케팅도 시작되겠죠.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면 나는 전설이다2는 2028년 말쯤에 극장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바닥에서 이런 장밋빛 미래가 그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냉정하게 예측하자면 대략 2030년쯤 개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까지는 새로 올라오는 뉴스를 예의주시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부터 배우들과 제작진에게 질문 세례가 쏟아질 테니 누군가 말실수처럼 흥미로운 디테일을 슬쩍 흘려주기를 기대해봅시다. 여러분도 이 속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연 나는 전설이대 굳이 속편이 필요할지 그리고 전작의 영광을 재현해낼 수 있을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만간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